자, 저희가 그 전 해군 함장을 또 전화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배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침몰 사고가 생겼을 때 과연 어떤 구조 가능성이 있는지 또 그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인데요. 네, 김태준 전 해군 함장을 전화 인터뷰한 오디오 들으시면서 그 얘기 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배가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고 하는데 어떨 때 이렇게 쓰러지나요? 물이 많이 들어가면은 무게 중심이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전복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그 선체가 피해를 어떻게 입었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보면은 그 꿍 하는 소리하고 침몰 이 두 개만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꿍 했기 때문에 뭔가 부닥치서 구멍이 났고 그걸로 물이 들어왔다. 균형이 밸런스가 흐트러져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침몰된 배 안에 산소가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천안함 때도 뭐 72시간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군함은 그래도 어떤 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사고 피해가 옆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염이라든가 연기라든가 물이 옆으로 피해가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객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같은 데는 굉장히 큰 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물이 들어가면은 잡을 수 없이 그렇게 전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생존의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군함에 비해서 여객선에 더 빨리 물이 찰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치라든가 도어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부 다 방수를 할 수는 있지만은 여객선 같은 이런 경우에는 100% 수밀이 안 되기 때문에 완전 수밀을 할 수가 없죠. 뭐 안타깝지만 비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 또 어떤 경우에 보면은 전복돼 있더라도 어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안에 생존자들이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신속하게 구조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없다는 걸 너무 단정적으로. 김태준 전 해군 함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 비관적일 수 있다는 것 그런 얘기를 해놨는데요. 막 들어온 소식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구조 현장에서 지금 구조대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들어온 내용은 해군의 구조대원 선시 3곳에 진입을 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선실 3곳에 직접 잠수 상황에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네, 일단 사투를 벌이면서 진입 성공은 했지만 네. 아직까지는 확정적이지 않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장 상황이 참 열악한데도 구조대원들이 정말 사투를 벌이면서 한 사람이라도 구조하려는 그런 노력이 엿보이네요. 네, 시계가 20cm입니다. 이 차가운 서해, 다도해 앞바다의 찬 물 속에 물은 빠르게 흐르고 시계는 단 20cm. 위쪽 배에서 생명선을 몸에 묶고 들어가야 하는 해군 구조대, 그 잠수 대원들이 선박까지 들어갔습니다. 선실 3곳을 확인했는데 아직까지는 학생들 그리고 승객들의 모습은 여객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식,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아직까지 생존자를 발견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사망자나 그 시신을 발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비관할 정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상황은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역시 속속 들어온 대로 상황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속 8km, 이 물 정말 이 대단한 힘을 이끌고 이겨내면서 우리 잠수대원들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좀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청해진이죠, 해운사 이름이. 네, 맞습니다. 청해진에서는 오늘 오후에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청해진 해운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리 선장이 아니고 교대 선장이 들어갔다. 이제 선장이 원래 하던 선장이 휴가를 갔기 때문에 현재 교대 선장에 들어간 상태고 해운사 입장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해운사에서는 정원을 태우고도 남을 구명보트도 있었고 구명조끼도 있었다. 숫자 규정을 채우지 못하면 출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채워야 한다. 하지만 정확하게 몇 개가 있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 이런 입장인 상황입니다. 현재 해운사 모습인데요. 수많은 기자들이 현재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운사에서는 지금 이제 그 숫자 탑승 숫자나 이런 인원을 자기들이 따로 발표하지 않고 안행부를 통해서 이제 일원화해서 발표하겠다. 더 이상 숫자에 대한 발표는 없다. 혼선이 계속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렇게 정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청해진 해운사 어쨌건 그 인천과 제주로 왕복하는 이 선박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해운사로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뭐 대책 마련하고 이런 것들 뭐 착착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해운사 입장에서는 사실 또 안타까운 점이요. 네. 3주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깐만요. 3주 전이요? 예, 그러니까 3주 전입니다. 3월 말쯤인데. 3월 말쯤인 3주 전에 예. 청해진 소속 해운사가 해운사 선박 여객 사고가 또 있었다고요? 네, 선박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그날도 안개가 매우 짙었다고 하는데, 네. 인천 쪽에서 이제 다른 어선과 부딪혀가지고, 이제 네. 승객 140여 명이 불안에 떨며 구조를 기다렸던 사고가 3주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때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네. 불과 3주 전에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그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이런 네. 사고를 또 냈다는 점은 네.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3주 전에 났던 사고가 혹시 뭐 인천과 제주로 오가는 그 여객 항로는 아닌 거죠? 예, 다른 항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다면 정말 시계가 단 20cm입니다. 바다 밑속 들어가면 그야말로 목욕탕 냉탕보다 훨씬 차가운 10도의 바닷물 속 시계는 단 20cm, 시속 8km의 빠른 바닷물살을 헤치고 생명 중 하나에 의지해서 바다 밑으로 접근해 배에 들어갔던 우리 해군 잠수부 그 대원들의 이 희생, 그 결과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생존자도 찾지 못했고 사망자도 찾지 못한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박지용 씨 얘기도 했지만요. 네. 또 다른 분들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네,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네. 말씀해 주셨듯이 박지영 씨, 또 해군 구조대원들, 그리고 또 다른 영웅이 현장에 급파가 됐습니다. 네. 아덴만의 영웅이라고 하죠. 2011년에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에 그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석해균 선장을 네. 완치했던 네. 그 외상외과 의사. 네. 이국종 박사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께서 지금 현장에 급파가 돼서요. 네. 환자들 그리고 지금 구조가 막 끝나서 지상에 올라온 이 학생들을 네. 아주 치료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다행스러운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증 외상을 입은 분들을 치료를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자,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리 척추가 부러지거나 갈비뼈가 부러진 그냥 배가 기우니까 적당히 한쪽으로 몰렸을 것 같은 게 아니라 그야말로 천정에서 뭐가 떨어질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 잘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분, 부상을 입은 분들 치료를 위해서 이국종 박사가 현지로 갔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또 들어온 속보가 구명조끼가 충분치 않았다. 저건 무슨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배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이 정원에 맞춰서 구명조끼가 충분히 준비됐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해운사 말로는요. 네. 이제 생존자들의 말로는 아무래도 네. 다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구면조끼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운사의 입장으로는 출항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그 구명조끼를 구비해야지 출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운사에서는 네. 우리가 구명조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항을 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 하지만 네. 정확히 구명조끼가 몇 개나 있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자, 이 배의 탑승자는 460여 명이었지만, 459명이었지만, 459 정원이 900명이 넘는 배잖아요. 네. 그 정원이 900명이 넘는다는 뜻은 구명조끼가 900개는 있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존자들 구명조끼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런 증언을 내놓고 있군요. 조리실에 있다가 생존된 구조된 한 분의 네. 증언도 조리실에는 구명조끼가 없어서 사고가 네. 났을 때 선실 몇 개를 돌아다니면서 구명조끼를 찾았는데 결국 찾지 못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 보면 네. 구명조끼가 충분히 비치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충분히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소가 정확하게 고지가 돼서 쉽게 꺼내서 입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네. 어디 만약에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었다면 이런 네. 위급 상황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규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여객기가 출항할 때 안내 방송을 통해서 자, 이 배는 어떻게 움직이지만 만약에 상황에 쓸 구명조끼는 어디에 비치되어 있으니 어떻게 착용하시라 이런 안내가 있는데 예사롭게 들리지 않은 그런 안내 방송입니다. 네, 해양경찰청입니다. 그 사망자 숫자와 관련해서 또 구조자 숫자 과연 어떤 상황을 브리핑할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경찰청이
구조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현지 상황을 아마 전해주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단원고등학교 지금 현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탔기 때문에 그 학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심리적인 충격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뭐 쓰러지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참 그 안타까움도 좀 빨리 좀 극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진도에 있는 체육관에 이제 네. 학부모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 실종으로 확인된 부모들은 오열을 하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현재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서해지방 그 해양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뭔가 준비가 덜 됐는지.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장입니다. 사고 선박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동원 세력 현황 및 수색 구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원 세력은 금일 18시 기준으로 함정 164척, 항공기 24대, 특수 구조단 178명을 동원하여 사고 현장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함정은 164척 중 해경 경비함정 81척을 포함하여 해군, 어선 등이 동원되어 수색 중에 있으며 해경 항공기 14대를 포함하여 해군, 공군, 항공기와 함께 현재 사고 해역 주변을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특수구조대는 세월호 선체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강은 조류로 진입이 어려워 바닷물의 흐름이 멈추는 금일 18시 30분경 해경 및 해군 전문 잠수 인력이 다시 진입하였습니다. 현재 기상은 초속 4 내지 6m 북서풍이 불고 있고 파도는 1m로 불고 있으며 수중 시정 불량으로 수중 작업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특수 구조단은 수중 구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잠수 요원들로서 선체의 주변과 선내 수중 수색을 통하여 실종자들을 수색할 예정입니다. 금일 일몰 시간은 19시 07분이나 일몰 후 야간 수색에도 가용한 경비 세력을 총 동원하여 조명탄을 투하는 등 수색 구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문도 좀 드려야 하는데요. 예, 한 2분, 3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조된 인원 네, 김수현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장의 브리핑을 들었는데 역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이외에는 뾰족한 정말 환경이 너무 나빠졌기 때문에 말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현지 체육관에서는요 학생들 대피해 있고 또 학부모님들이 속속 경기도 안산에서 목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장면인데요. 지금 시각은 아니고 조금 전 촬영한 영상입니다만, 네, 진도 체육관 모습입니다. 네,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만 역시 경황이 많이 없고 현재 뛰어가는 분은 의료진인 것 같죠? 네. 너무 충격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또 탈진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아주 다급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만에 안에 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저런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네. 그런 어떤 코멘트와 함께 그 브리핑이 좀 시작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보다 저분들을 하고 함께 하고 있다. 우리가 네. 최선을 다하고 있고 모든 국민이 함께 위로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네. 대통령께서도 하셔야 되고 네. 또 브리핑 차원에서도 나와야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업무적인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서 네. 국민 한 사람으로서는 좀 위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은 한 시청자가 촬영하신 후에 저희 채널A 뉴스탑10 프로그램에 제보하신 건데요. 지금 김정한 기자 얘기한 거는 경찰청장이나 장관의 브리핑이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숫자를 나열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점, 네. 그 점이 좀 마음이 아프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국제뉴스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난주에 그 미군 시설에서 총격 네. 사건이 나서 아주 그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을 때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네. 온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네.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이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우리도 좀 지금 너무나 우울한 저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모든 국민을 위로하고 유가족에게 힘을 좀 돋아줄 수 있는 그런 최고 정책 입안자들의 자세가 네.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 이 어리고 어린 학생들, 고등학생들 제주도 수학여행 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준비도 많이 했을까요? 그 가족들이 아이의 큰 성장을 위해서 수학여행 가는 것을 다 기대했는데 이런 큰 사고를 입었습니다. 실종됐거나 아직 소식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구조됐지만 아이들이 이제 몸이 아픈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마음이 정말 아프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근 오늘 오후에 있었던 그 학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면서 이걸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9시입니다.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 조난했고 침몰했습니다. 자, 가족들 많이 상처받을 수 있고요. 현재 3명의 사망자 확인됐습니다. 자, 채널A 뉴스탑10 오늘 이 소식 다른 형식과는 달리 이 소식 한 가지만 좀 소개해드렸는데 정말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잠시 후에 뉴스 특보 이어지고요. 9시 35분부터 채널A 종합 뉴스를 통해서 오늘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가 무엇을 놓쳤던 것인지 또 앞으로 지금부터 또 내일 이후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던져준 그 과제를 함께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승현의 뉴스탑1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1분 후